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키우자 TV 두 번째 브이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전국에서 이렇게 학부형님들께서 제 판단으로 이렇게 좋은 반응을 그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니까 굉장히 힘도 나다 보니까 조금 무리했나 봅니다. 근간에 며칠간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질문을 해오는데 답변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양해를 드리고요. 다시 조금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좀 더 활기차게 여러분들의 그 질의에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일로 또 질문도 주시고 그러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 유튜브 하기 전에도 뭐 일본이나 또 저쪽 캐나다, 특히 캐나다 쪽에 교민으로 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시로 가 있는 교민들한테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자문을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또 유학을 갔다가 또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도 사실 전화로 이렇게 해주기가 많이 벅찼어요. 시간이 적어가지고. 근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국내 많은 학부형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보여주시고 상당히 고맙고 또 사연들 들어보면은 정말 막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서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되나 하는 그 마음이 아주 머리가 막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 한 4, 5일간에 유튜브에서 또 질문을 하시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메일로 좀 사연을 보내주십사 했는데 열어보고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또 제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산책도 좀 시켜줘야 되고 제 건강을 위해서 또 하고 또 일하다 보면은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은 또 길고양이들 또 한 2시간 이상 거기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4시에 자게 됩니다. 또 유튜브에 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댓글도 보고 메일도 확인하다 보면 이거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막 앉은 채로 잠이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상당히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17년간 이 짓을 하다 보니까 뭐 내 아이 할 때는 뭐 그럭저럭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남의 아이들 맡아서 할 때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17년간 입생하고 똑같이 같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9시에 막 일어날 때 되면 뭐 어떤 데는 엉금엉금 기어서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어이구야 하면서. 그렇지만 지난 17년간 제가 저 때문에 한 번이라도 결근을 하거나 학원문을 닫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단 1시간이라도 더 해줬으면 더 해줬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문을 닫거나 지각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항상 아이들보다 먼저 와서 열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인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소홀해지면은 그 시간과의 전쟁에서 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이 망가지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시 집에 들어가면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어요. 허기가 지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먹다 보면 많이 먹게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잠에 떨어지면은 혈당이 올라가는 걸 몰랐어요. 혈당이 올라가면은 혈관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
우리 뭐 무학이나 이런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광고를 좀 봐주셔가지고 이 계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광고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평소에 길고양이들한테 못 먹여주던 일단 돈이야 뭐 다음 달에 나오겠지만은 이 간식을 이렇게 샀어요. 간식을 이렇게 튜브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간식 소리 듣고 벼락같이 뛰어오는 이건 고양이 저기 먹이야 이놈아. 무화과 이건 고양이 먹이야. 고양이 먹이 네 거 아니야. 부시럭 소리만 나면 그냥 야 가서 놀아. 이쿠. 얘가 부시럭 소리만 나면 간식 주는 줄 알고 쫓아오네요. 저리 가. 이 바닷가 고양이들은 생선을 먹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어느 정도 영양 보충이 되는데 이 내륙의 고양이들은 요즘 쥐도 안 잡잖아요. 음식 찌꺼기 어떤 데 보면 고양이 먹으라고 준 그릇에 보면은 짬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놓은 그릇에다 어떤 사람은 뭐 고양이 먹으라고 짬뽕을 갖다 보놔가지고 참 황당한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생선으로 이건 수입한 건데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그래도 광고를 억지로 봐주셔가지고 참으셔가지고 제가 봐주는 길고양이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사료만 줬거든요. 물하고 사료만 줬어요. 근데 이 안에는 그 생선 그 분말이 들어 있어가지고 고양이들한테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하여튼 그 광고를 안 걸러줘서 그나마 수익이 생기니까 이걸 맛있는 걸 사줄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번에 제가 정선을 갔다 오느라고 하루를 비웠더니 밤에 난리가 났어요. 저쪽 멀리서부터 막 울고 쫓아오고 제가 데리고 가는 개 밑에 달라붙어 가지고 얼굴 목에 안고 하는 개는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고양이 먹이는 줘야 되니까 걔네들이 시간밥을 먹거든요. 그 시간대에 내가 안 나타나면은 찾아다녀요. 아유 참 그건 그렇고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슴이 후닥닥 뛰길래 이게 웬일이야?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뭐 일시적인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날 제가 치과에 발치를 하러 한번 갔었는데 그 치과에서 이렇게 치아 하나를 뽑고 그 항생제를 주잖아요. 이렇게 처방을 해서 약을 가지고 저녁에 밤 1시가 돼서 이제 저녁에 약을 제때 못 먹고 그 약을 먹고 있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면은 맥박이 200회가 250회, 300회 막 넘어가다가 50회로 또 뚝 떨어져요. 그리고 어지럽고 구토증이 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갔다 와서 약 먹고 그랬을 때 갑자기 또 그러니까 평소에 없던 게 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니까 저는 항생제 부작용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고 하는데 어지럽고 식은땀은 나고 구토는 날라 그리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119를 불러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웠어요. 근데 한순간에 갑자기 막 편해지는 거예요. 가슴은 뛰어도. 그래가지고 잠이 꼬박 들었는데 꿈에 고양이들이 내 가슴을 막 파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얘가 왜 이래 이러고는 뛰었는데 꿈에서 깨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음날 병원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증상이 이렇고 하면 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니까 그 다음날
불이 나게 쫓아와서 이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보령제약에서 나온 게 홀턱이라는 겁니다. 한 30만 원 정도 가는데요. 이걸 가져와 가지고 또다시 가슴이 뛰면 즉시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여기다가 측정을 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갔는데 아이들 공부는 옆에서 이렇게 쭉 하고 있고 밤 9시경에 후다닥 뛰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걸 대놓고 측정을 했죠. 막 하다가 이게 멈추지 않으니까 또 내가 가슴이 뛴다고 자리를 비우면 애들이 딴짓 할까봐 몰래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내려와서 길가로 나왔는데 마침 그 119, 이제 경찰 페트롤카가 지나가길래 세웠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바로 갔죠. 가서 그 병원에 가니까 거기 응급실에서 이제 응급 환자라고 딱 받아놓고 이렇게 처치를 하는 중에 심장이 뛰는 게 또 멎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주면서 이래서 왔다. 그랬더니 이 데이터를 쭉 그 교수가 와서 보더니 이건 부정맥 맞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이 피를 뽑아가지고 혈액에도 뭔가가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부정맥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술하는 날짜를 한 달 반 뒤에 예약이 밀려 있어가지고 시술 날짜를 잡고 기다렸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틀 남겨놓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담당 그 교수가 학회 때문에 애국을 나가니까 연기돼서 2달을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환자를 놔두고 그것도 이틀 남겨놓고 그렇게 통보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또 전화를 하니까 그때 그 메르스 때문에 아들이 있는 병원이 폐쇄가 됐어요. 메르스 환자 최초 발생했다고. 아들이 큰일 났다고 하면서 자기가 수소문 하더니 가톨릭 성모병원에 그쪽으로 이제 날짜를 잡되 바로 하자고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병원에서 그 입원해서 그 보니까 그 많은 환자들이 저 같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보다 큰 걸 이만한 거를 옆에다 차고 가슴에다 이렇게 대고는 부정맥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일주일간에 또 그게 안 와가지고 거의 다 그냥 또 돌아가요. 측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휴대장치를 갖다가 사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얘기가 자기가 알기로는 일단 부정맥이 왔고 그랬으면은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을 이렇게 싸고 있는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그런데요. 이렇게 심장으로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 혈관, 동맥, 관상동맥. 에도 무리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부정맥의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타구니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심장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심장벽을 부정맥을 일으켜가지고 그 전기 신호가 잘못되는 부분을 이렇게 지진대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걸렸고 복잡한 애들은 뭐 한 10몇 시간씩도 그걸 다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부정맥 시술을 할 때 어차피 카테터가 심장으로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조영제를 한 번 더 쏴서 이 혈관 이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에
혈관 상태를 봐야 된다. 그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그걸 잘 안 해주려고 그런답니다. 왜 안 해준다 그러면 일단 저처럼 이렇게 부정맥이 이렇게 판독이 되면은 그것만 하지, 그걸 또 이 내부적으로 지지는 일만 하지, 그 밖으로 이렇게 있는 관상동맥까지 해주고 싶어도 거의 다 이제 많은 부분 사람들이 큰 질환이 없이 그게 50%까지만 넘어가면은 이제 스텐트를 다 이렇게 70%가 됐을 때 하는데, 전부 다 50% 진행되는 사람들도 많고 가면 괜찮은데요, 이러면은 잘못하면 멱살 잡힌답니다. 그래서 의사는 좋은 의도로 그걸 해주고 싶어도 이렇게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가 발견이 되면은 다행인데, 안 됐을 경우는 뭐 저 심평원에다가 막 소송을 걸고 과잉 진료했다고, 그러니까 해주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들이 빡빡 우기니까 이제 의사니까 뭐 큰 적이 없이, 그래서 부정맥 시술을 다 마친 다음에 바로 이 시트를 바꿔가지고 이제 그 다른 쪽 혈관으로 뚫어서 들어가서 조영제를 한번 쐈더니 그 제일 위험한 부분이 심장 그 혈관 안이 너덜너덜 하더래요.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막혔을 때는 병원에서 있을 때 막혀도 못 산대요. 그러니까 한 3, 4분 내로 그러니까 죽는 거죠. 심장이 멎으면 죽는데요, 바로. 이쪽에 심장 혈관, 그 밑에 있는 가지에 있는 부분에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는, 심근경색이 와서,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데, 첫 입구부터 그런 경우는, 대체 심장 전체가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왜 자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급살했다, 뭐, 자다가 죽었대. 그게 다 이제 심장 정지로 그냥 자다가 조용히 죽는 겁니다. 그때는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의술이 발달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죽었대, 사망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가슴 안 열고 혈관 통해서 들어가서 의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취가 돼가지고 잠에 있었으니까 그 바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모르는 거죠. 밖에서 난리 난 거를. 그러니 뭐 그 옆에 있던 거기는 종합병원은 또 협진이 되니까 바로 그 시술 스텐트 전문 또 교수님 쫓아와가지고 그 어려운 거를, 그 부분이 또 스텐트도 어렵대요. 그걸 다 시술을 하고 그래가지고 깨나니까 가톨릭 성모병원의 오 교수님이 이렇게 마취에서 깨나는 얼굴을 딱 보고는 그 첫 마디가 백화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백화점이요 했더니 고혈압에, 당뇨에, 고지혈에, 그다음에 심장 질환에 나쁜 건 다 있답니다. 그래서 뭐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꿈에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가 아마 그 부분이 안에 이렇게 파이프라면은, 동맥 파이프라면 몇 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가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혔었나 봐요. 근데 한순간 이렇게 열리니까 또 언제 막힐지 모르잖아요. 아마 제가 제가 있는 그 종합병원에서 그냥 이 심방세동 부정맥만 이렇게 치료를 했으면은 아마 나중에 죽었을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모르잖아. 이 바깥에 혈관을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질환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탁 막혀서 그냥 가셨죠. 그래서 어쨌든 뭐 고양이가 도왔는지 그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모르지만 저는 고양이한테 굉장히 고맙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고양이 밥 한 두 군데만 줬었는데 그렇게 2년 동안에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어쩐 때는 뭐 생활비를 줄여야 될 정도. 뭐 저보고 학원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받을 만큼만 받았기 때문에요. 또 무료로 해준 애들도 많고. 그런데 꼭 무료로 해주는 애들이 말썽을 일으켜요. 제가 그 부모님들 사정해가지고 그냥 할 때는 아이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다 똑같이 낸다고.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근데 그걸 또 얘기를 해요. 그럼 공부하기 싫은 녀석들을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돈 안 내니까 나한테 조금 다른 애들보다 덜 봐주나. 뭐 조금만 내가 크게 나무라도 나한텐 돈을 안 받으니까 나무라나. 그래서 뭐 어떤 데는 학병이 쫓아와가지고 막 데리고 가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별일을 다 겪었거든요. 어쨌거나 그 이 심방세동 부정맥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맥이 있으면은요 이 심장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네 개 심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펌프실에서 온몸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피가 고이죠. 그 혈전이 생기면은 그게 또 어느 날 뇌로 간대. 뇌로 이렇게 가다 탁 막히면 뇌졸중, 뇌경색.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리 하나 절거나 뭐 이렇게. 이 심방사는 굉장히 위험하대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차라리 뭐 다른 병보다 낫다. 그렇잖아요. 뇌경색이나 와가지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온 가족 고생시키고 죽지도 못하고 하는 것보다 조용히 그냥 깨끗이 3일 뭐 나이 들면 뭐 3일만 앓다가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3일이 아니라 한 3분? 어떤 질환에서는 깨끗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관리를 하는데 요즘 며칠 동안에 좀 무리가 왔어요. 제가 강의 중에서 좀 거친 숨소리가 날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숨이 찰 때가 있었고 그래도 일단 관리를 하고 또 다음 달에 또 병원에 가서 아직도 두 군데가 더 스텐트를 해야 될 게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50%가 넘어 70%가 돼야지 법적으로 된대요. 참 미리미리 하면 더 좋은데 법이 뭔지 그래서 그쪽을 이제 유심히 보고 있고 잘 살피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돌연사할 일은 없답니다. 그래서 병을 알면은 오래 산대요. 그래서 늘 세상 사는 게 좀 고맙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고맙고 그래서 봐주시고 또 제 구독자 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일부러 광고를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수에 비해서 수익이 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럼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영상 하나하나를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요 며칠 상간에는 좀 정신이 없네. 사실 그 상담 전화가 이렇게 한 번 오면은 30분이 넘어요. 그럼 한 두세 건이 오면은 제 일상이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드문드문 오고 거기서 그렇지 저쪽에 또 정선 쪽도 그렇고 캐나다 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화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오면은 그거 받다 보면 막 매일 읽다가 덮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그 메일 보내주시고 저하고 통화를 좀 했으면 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제가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그 영상에 요소에
모든 공부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펑크 뚫린 신문 보듯이 뭐 이렇게 그 댓글 다시는 거 보면 아 이분이 다 안 보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가진 지식은 다 쏟아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댓글 다 읽고 있거든요. 다 하나하나. 저는 며칠 전에는 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요 이틀간은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시간도 없고 건강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 주신 분은 제가 드래그 해가지고 A4에다 다 해놨거든요. 옮겨놨어요. 옮겨놓고 영상에 다 참고해가지고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어느 분의 영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의 영상 여러분의 그 의견이 질문을 이렇게 합해서 보다 보니까 어느 분의 그 질문이 어디에 들었는지 제가 알려드릴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찬찬히 봐주세요. 그러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이 부정맥 체크하는 게 사실 어느 집에나 하나씩은 있을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심장이 좀 박동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은 뭐 이래가지고 진맥하지 마시고요. 이걸로 딱 되면 여기 오실로그래프에 기록이 다 됩니다.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면 바로 나타나요. 바로. 그냥 병원에 가서 뛰었어요.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은 의사가 어떠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진술만 듣고 이거는 부정맥이다 이렇게 판결을 못 내리거든요. 그건 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대요. 이런 환자가. 모르고 지내는 분도 많고 또 더 위험한 거는 부정맥이 조금씩 왔다가 그냥 걷다 보면은 뭐 투둑투둑 하다가 그치고 투둑투둑 하다가 그치고 이런 분들은 이 심장 안에 그 피가 뭉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게 어느 날 이렇게 쪼가리 돼 가서 뭐 뇌 쪽에 가서 막히면은 뇌경색 되는 겁니다. 그것도 뭐 이래 가서 침 맞을 수도 없고 침 맞거나 뭐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병원으로 가야죠. 가면은 그 녹히는 약을 주사로 맞으면은 혈전이 다 녹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기셔야 되는데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금 힘들지만은 제가 이런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시지 말고 심장이 본인이 느낄 때 좀 이상하다 이러면 나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아버지도 있고 뭐 장인 장모도 있고 그러면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부정맥이 왔을 때 병원 가면 또 감쪽같이 사라져요. 아무 흔적도 없이. 그럼 일주일간 또 입원해가지고 뭐 보통 3일 입원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기다 이거보다 큰 걸 달고 병원에 있다가 증세가 탁 나타나면 다행인데 증세가 안 나타날 경우가 더 많답니다. 그럼 시도 때도 없이 병원에 갈 수도 없잖아요.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리듬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선전하러 온 게 아니라 이 보령제약에서 나온 이거 ER 2000번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 전 이 덕을 크게 봤거든요. 그래서 모르죠. 이런 부정맥을 본인이 이제 탁 알았다 이러면 빨리 보험 들어야죠. 죄송합니다. 보험 들고 가서 그 다음에 병원에 가야 되겠죠. 농담이고요.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셔야죠. 어쨌거나 이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그래도 인내를 가지시고 이게 쉽지 않은데 광고를 끝까지 들어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그 여러분의 그 조그만 인내, 기다림, 그게 우리 길고양이들한테는 죽을 때까지 못 먹어볼 이걸 먹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여러분들 저기 제가 일일이 전화 못 드리더라도 꼭 드리니까 저를 뭐 원망하거나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러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저 며칠 전에는 영상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 컵라면 먹다가 마른 게 있어가지고 얼른 치우고 다시 찍고 그랬는데 어느 시청자분이 저희 컵라면 뭐냐고 또 묻더라고요. 그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오죽하면 이 나이에 컵라면 먹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제가 그 시청자님이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요. 학년별로, 근데 지금은 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올려드려서 계획을 다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면은 또 하던 걸 또 그만둬야 되잖아요.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저러면 어떻게 해요? 질문만 많아지고 도움도 안 되니까요. 시기적으로 맞춰서 예를 들면은 올해 이제 고등학교 뭐 2학년이 끝나고 예비 고3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12월 방학 때부터 제대로 이 모든 계획을 잡아줄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거를. 고2도 마찬가지고요. 고1도 마찬가지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시고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세요. 댓글에다가 제가 하트 표시만 어쩔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가 안 본 게 아니고요. 이거 제 대신 뭐 알바를 써가지고 전화 대신 받아주세요. 이럴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 교육 전문 분야는. 그리고 또 일일이 내 대신 저기다 하트 표시 좀 해줘. 엄지척 해줘.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뭐 제가 저질러란 일이니 어떡합니까? 해야죠, 제가. 그래서 어쨌거나 되도록이면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가리키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저기 직업이 때문에 애를 낮에는 못 돌보고 또 이런 분들은 최소한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 정도 알으면은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일은 없어요. 학원 잘못 보냈다가. 그래서 일단은 저 못지않은 부모님이 되셔서 제가 주는 이 정보를 다 이렇게 캐치하셔서 또 다 제 거에 다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 또 나름대로 또 새로운 걸 또 이렇게 만드셔서 자녀들을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게 돌봐주시면은 적어도 원하는 대학 이상은 잘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다음 영상을 또 기다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은 여기서 오늘 브이로그는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